민주당이 오늘이죠.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어요. 재발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은 알죠. 민주당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진상 규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후에 나머지 어떤 목적으로서 뭔가 얻어질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쟤들 저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목적으로 덤비는 게 아니라 사건은 본질에 충실한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두 번이나 폐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종호가 들어간 거야. 간단히 말하면 특검법이 더 훨씬 더 세진 거죠. 그것을 21대 때 22대 들어와가지고 두 번 폐기되니까 이제는 이제 구명 로비 의혹까지 무려 김건희의 주가 조작 공범 이게 포함되면 이든 도골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왜 임성근을 구제하려고 했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어찌 보면 임성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로 흐지부지 돼버린 것 같고 진짜 중요한 이종호 그리고 이종호를 통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뭔가 이렇게 그 결론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거 한동훈이가 무슨 대법원장 추천을 이거는 민주당이 안 받기로 했어요.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더 추가돼야 될 수도 있어요. 요건 최혜병 특검은 특검이고요. 김건희 특검이 있는 거예요. 따로. 그렇죠. 근데 이게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래서 김건희 특검 앞에 종합특검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요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쉬울까요? 끝없이 올리는 게 쉬울까요? 나는 끝없이 올리는 게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거부권 행사 언제까지 못합니다. 특정 시점이 되면 국민들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처음에 받을 걸 그랬나라고 후회할 정도로 가면 갈수록 일이 더 커지고 지금 우리가 의심 갖고 있는 게 이종호 관련된 지금 그 마약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맞물린다면 윤석열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다시 재발의할 때 더 의혹이 확대되고 더 그 사이에 사실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죠. 저는 9월 달에는 좀 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하지만 국정조사를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특검 사국조, 이 특검,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 특검이고요. 아마 민주당이 지금 중점 두고 있는 게 이거 같고 사국조, 최혜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까지. 그래서 이 특검 사국조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전부 다 폭발력이 엄청 큰 사건이에요. 최근에 세관 마약 사건도 저는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예. 포함시킬 수 있지. 저는 어쩌면 그게 제일 큰 사건이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너무 큰 예. 사건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오늘 발의했으니까요. 최혜병 특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주당도 언제까지 계속 발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국민들이 못 참지. 그러면 뭔가 다른 국면이 전 시작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최혜병 특검은 김건희 또는 윤석열 본인의 문제다. 사실 그 자체도 위법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관련된 법안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거부권 행사하는 게 위법이다. 심지어 탄핵 사유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어떤 대통령이 자기 측근 가족들의 문제를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어요? 없었죠. 없었습니다. 하나가 있긴 했죠. 그 디테일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어렵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동훈이는 이제 당대표 되고 나니까 민주당의 특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 지가 자기가 발의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싹 쌩까고 그냥 그저 그런 놈으로 남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출마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출마의 변으로 내가 이것은 해내겠다. 그리고 그간 모든 보수 패널들이나 보수 정당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발의할 거다. 그때까지 민주당 기다려라. 왜?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 뭐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던 없었죠. 겁니다. 국민하고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출마의 변을 지키지 않은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어제 코미디였던 건 그거죠. 추경호에 야 민주당 우리 휴전하자.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국민의힘 미친 애들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도 왜 민주당 필리버스터 열심히 안 하냐고 막 그랬잖아요. 필리버스터는 지네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 민주당이 지금 마치 여당인 것처럼 하는 거. 지금 민주당이 8월 정쟁 휴전 선언하자 이거 되게 모욕적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정쟁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왜 정쟁을 만듭니까? 이런 상황들 참 오늘 또 보니까 한동훈이가 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저 에너지 바우처 15,000원인가 7,000원 지급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코에 붙여요, 그래? 야, 씨발. 얘네들 웃기니까 진짜 복지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텁게 주는 거다. 두껍게라고 그랬던가? 두텁게라고 그랬던가? 그게 윤석열이잖아요. 네, 두텁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한동훈이는 정치를 몰라요. 정치를 알려면 필연적으로 행정도 알아야 되고 복지도 알아야 돼요. 그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는 이재명 대표죠. 근데 앉아가지고 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제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더라? 국민의힘은 약자를 위한 정당입니다. 씨발 그러면은 초부자 감세는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그 구조가 없는 거고요. 얘는 온통 머릿속에 쇼만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그 취약계층한테 지금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해요. 15,000원인지 17,000원인지 그러면 여러분 있죠. 제대로 에어컨을 틀려면 지금 물론 거기다가 더 그 전에 지급되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중산층이 한 7만 원인가? 약간 물어볼게요. 전기 요금이 7만 원으로 여름 내내 에어컨 뗄 수 있어요? 못 되죠.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아니 15,000원으로 진짜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정말 악랄한 게 뭐냐면 25만 원은 국민에게 줄 수 없는데 며칠 전에 왜 그 김건희가 발의했다는 발의를 했는지 안 모르겠으면 그 개식용 방지법에 대해서 그 개 한 마리 30만 원씩 왜 구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도 애완인으로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개식용은 방지하지만 그 개를 한 마리당 30만 원씩 35만 원씩 사가지고 그 개들을 어떻게 뒤에 처리할 건지 전혀 방법 없이 개 한 마리 구조하는 건 30만 원 줄 수 있지만 1인당 국민에게는 25만 원도 줄 수 없다는 이런 막무가내 정책 같은 그지 같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거절을 하는 거에서 떠나서 왜 10억 100억도 주지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조롱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말이죠. 그 말을 하려면 야당에서 25만 원을 통과시켰는데 현실이 이러이러해서 드리고는 싶지만 못 드려요 하면 끝날 거잖아요. 왜 조롱을 해요? 제가 저 앞에 우리 자주 가는 중국집 있잖아요. 진짜 충격 먹었다니까.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갔대. 장사가 안 간 되죠. 이유가 장사가 아예 안 돼서 쉬자 했다는 거예요. 아 더워서. 근데 내가 밖에 잠깐 앉아 있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25만 원 언제 나오냐고. 25만 원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좀 밥 사 먹으러 나올 그렇죠. 텐데. 외식 그리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달만 할게요. 윤석열 그 새끼가 반대해갖고 안 내는 다 알고 있더라고. 우리가 그 집 되게 오래 갔거든요. 윤석열 싫어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거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푸다님께서 그 에피소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동네에 그 가게 하시는 분한테 갔더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25만 원 언제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슬쩍 25만 원 나오면 도움이 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지급이 되면 도움이 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식자재 그분들한테 그 돈 못 줬던 거 있잖아요. 외상비를 어느 정도 주면서 좀 체면도 쓰고 그렇죠. 물론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뭔가 내가 이 가게 자영업을 하면서 내가 뭔가 인간다운 가치를 느낄 만큼 그때 코로나 때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언제 25만 원 주냐고 여쭤보시길래 잘 모른다고 윤석열이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요. 저 장사하시는 분들은 25만 원 좀 나오면 좋겠다. 간절하세요. 너무 장사가 안 간절하세요. 되니까. 네.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근데 무슨 뭐 데이터 몇 개 가져와 가지고 도움이 되네 안 되네 개소리 하는 거 쟤네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난 되게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지역화표로 나눠줬더니 자기 돈을 안 쓰고 이 돈만 쓴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안 쓴다고 해도 어차피 13조 원가량 풀리는 건 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수가 좀 돌면 국가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 중에 상당수는 다시 세금으로 들어온다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건 복지가 아니고 경제정책인데 지역 화폐를 써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은 소비가 요새 어떠냐면요. 막 쿠팡으로 이렇게 사거나 네, 온라인으로. 동네를 안 가는 거예요. 직장 있는 데서 외식하고 그쵸. 자기가 사는 집 주변에 있는 곳에 외식을 잘 안 해요. 저도 경기도에서 처음 알았어요. 지역 화폐를 가지고 지역에서 돈을 써보니까 아 우리 동네 이렇게 맛있는 곳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역시 예. 역시 이재명 비서 비서님. 출신. 그러니까 아니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어제 추경호가 했다는 이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 했잖아요. 네. 야 전쟁은 누가 하고 있는데 그러냐? 그러니까요.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거부권 행사하고 야당 대표는 계속 수사하고 그 짓을 했던 놈들이 무슨 휴전 선언을 내 엄청 막 사람을 패놓고 야 우리 그만 싸우자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거부하려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추경호는 민주당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한테 거부권 좀 그만 행사하라고 아니 해야죠.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하려고 진짜 당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은 시사방송 10개 마치고 이제 이 여전사 전현희 후보랑 인터뷰할 거니까요. 두 분은 고생하셨고요. 이따 봐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